그냥 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공적연금소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과세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공적연금에서 과세되는 금액인 총연금액은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원금, 즉 불이백과 수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의 시작점이 되는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며, 과세기준일 전에 납입한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는 여기서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불입할 당시에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공적연금의 과세 방식은 원금을 불입하는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으로 과세되어 과세 이연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전체 원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전후의 원금과 수익이 섞여서 지급될 것이므로 전체 중 과세되는 금액인 과세기준 금액을 쪼개어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은 과세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 수령액에서 납입기간 전체 환산소득 대비 과세기준일 이후 환산소득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은 과세기준 금액에서 차감되는 과세제외 기여금인데요. 과세제외 기여금이란 과세기준일 이후 불이백 중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과세기준일 이후 불이백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으니 그 수령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여러 이유로 과세기준일 이후 불이백임에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당시 연금가입자의 소득을 줄이지 못하므로 사실상 과세기준일 전 납입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 과세기준 금액에서 가장 먼저 인출되어 연금으로 수령되었다고 보아 차감됩니다. 다음은 공적연금의 비과세와 과세 방법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항상 종합과세되며 근로소득처럼 매 수령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한 뒤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됩니다. 만약 연말정산된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자의 사망 시 연말정산의 시점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연금계좌의 구성명 및 인출 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연금계좌의 구성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계좌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먼저 연금계좌 불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과세에서 제외된 납입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연퇴직소득으로 퇴직 당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되어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아 과세 대상이 된 공제 불이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위 3가지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을 연금수령 및 연금의 수령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중 연금수령은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연금수령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2. 가입일부터 5년경과 된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제외됩니다. 3. 금액 한도 이내의 수령액인 것으로, 이때 금액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연금계좌 평가액에서 11 빼기 연금수령 연차를 차감한 숫자로 나눠준 금액의 120%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연금계좌 평가액은 앞서 1단계에서 보신 전체 연금계좌의 금액을 말하고,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연차를 1로 하여 올해가 몇 번째 연차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뜻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산연차는 1이 아닌 6으로 봅니다. 두 번째 연금수령으로는 의료 목적의 인출이 있습니다. 의료 목적의 인출은 앞서 본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중 55세 이후 요건과 가입기간 5년경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출이 본인의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해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금수령은 부득이한 인출인데요. 부득이한 인출은 일반적 연금수령 요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파산,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금수령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연금의 수령으로 봅니다. 사적 연금소득 계산의 마지막 단계로는 연금수령 및 연금의 수령의 과세 방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세 기간 동안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금수령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우선 연금수령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고 이후 초과분부터는 연금의 수령을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연금계좌 평가액에서는 과세 제외, 이연투직소득, 공제와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했다고 봅니다. 과세 제외 금액에서 인출한 경우 연금 수령 및 연금의 수령과 관계없이 전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연 퇴직소득에서 인출한 경우 연금 수령이라면 연금소득이자 분리과세로, 연금의 수령인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제된 불이익 및 운용수익에서 인출한 경우 연금 수령이라면 인출 사유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의료 목적 및 부득이한 인출이라면 무조건 분리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요건의 인출이라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나 특례에 따라 누진세율이 아닌 15% 단일세율로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금의 수령이었다면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음은 사적 연금소득의 원천징수로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연금의 수령이 과세될 이연퇴직소득세에서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일정 비율이 감면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의 수령일 때 과세되는 이연퇴직소득세에서 70%만 과세,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60%만 과세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아닌 나머지 연금계좌 구성력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할 때 70세 미만인 경우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이며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4%로 과세됩니다. 이렇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을 구했다면 이 둘을 합산하여 총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연금소득공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만 최대 연금소득 공제액은 900만원까지이며 연금소득 공제표에 따라 소득공제가 900만원으로 계산되는 최소 총연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즉 계산된 총연금액이 4,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공제표를 활용할 필요 없이 한도 9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